여행만 안 가도 일본이 심각한 경제 위기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전체 관광객의 25%로 중국에 이어 2위이며 작년에 약 6조 4천억을 쓰고 왔는데 이 6조 4천억의 상당액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본 소시민들에게 돌아갔고 이 지출만 줄여도 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이는 고스란히 아베 정권의 규탄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인데요. 지금 아베도 논란 기색이 역력합니다. 여행 좀 안 간다고 일본 정치 판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체크. 일본 보이콧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권 취소 44%가 일본행입니다. 위메프 투어 집계에서는 오사카 외 일본 도시가 인기 여행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운동이 계속 확산하면서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위메프 투어는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일본행 항공권 취소 비중이 5배까지 급증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전체 국제선 항공권 환불 건수에서 일본행 항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월 4주차에는 9%에 불과했지만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첫째 주차에는 15%까지 올라섰고 이어 2주차에는 36%, 3주차에는 44%까지 치솟았습니다. 국제선 항공권 취소권의 10건 중 4건 이상은 일본행이 된 셈입니다. 국제선 항공권 예약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졌습니다. 일본행 항공권 예약 건수는 6월 4주차의 전체 예약 건수 가운데 25%에 달했지만 7월 3주차에는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면서 인기 여행지 순위도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표되기 전인 6월 4주차에는 국제선 항공권 인기 순위 10위권에 오사카와 후쿠오카, 도쿄 등 일본 도시가 3곳이나 포함됐지만 7월 3주차에는 오사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오사카는 7위로 떨어졌고 도쿄, 후쿠오카도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예약 인원도 후쿠오카는 46%, 오사카는 36% 감소했습니다. 일본을 대체할 여행지로는 비교적 거리도 가깝고 일본에 뒤지지 않는 치안과 편의시설을 갖춘 홍콩과 싱가포르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홍콩은 6월 하반기 인기 도시 순위 17위에 머물렀지만 7월 3주차에는 예약 인원이 279%나 급증하면서 6위에 올랐습니다. 싱가포르도 예약 인원이 200% 증가하면서 인기 도시 19위에서 10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위메프 관계자는 일본 여행 취소는 물론 신규 예약이나 관련 문의도 점점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도시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취소로 인해 일본 소도시들이 매출이 반토막 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로 인해 소도시 상인들이나 호텔들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입니다. 한국인들의 여행 발길이 줄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이는 한국인들이 그만큼 지금까지 일본 여행을 많이 다녔고 일본 소도시들의 한국인 의존도가 높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소도시들의 피해 현황과 한국인들이 얼마나 일본 여행을 많이 다녔는지에 대해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체크.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불매운동으로 인해 시간의 현에는 한국으로 오가는 항공편이 아예 중단됐습니다. 일본 규슈 사가현의 야마구치 요시노리 지사도 한국 항공편 감소로 솔직히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가 공항에 도착하는 비행편들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탓에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야마구치 지사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7월 이후 탑승률이 하락했으며 일본 여행 광고를 게재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TA항공이 사가공항에 정기 운항하고 있는 노선의 운항 감소 및 중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가현으로 향하는 서울편 항공기는 2013년 주 3회로 취항한 뒤 2019년 현재 1일 1회로 증편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용자 수는 사상 최고치인 12만 5천 명을 차지하며 사가현 방문객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부산 항공편은 지난해 12월 취항했으며 주 4회 왕복으로 3개월 만에 약 1만 4천 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편 평균 탑승률은 70.6%로 전년의 평균 탑승률보다 8% 하락했으며 부산편도 3개월 전보다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7월 이후로는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신규 예약도 둔화돼 탑승자 감소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했던 것일까요?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된 일본에서도 지방 경제 활성화는 난제 중 하나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 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은 관광을 통한 서비스업이고, 따라서 일본은 지방 경제를 위해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 지방 경제 활성화의 VIP 고객 중 하나입니다. 일본 주요 지방 소도시를 찾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통계청에 해당하는 일본 정부 통계 종합 창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야마구치현, 기타큐슈, 오이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나고, 후쿠오카, 사가 등 상당수 일본 지방 공항에서 한국인 방문객 점유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국인이 방문하지 않은 공항은 전체 일본 30개 공항 중 하코다테, 이바라키, 이시가키 등 3곳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일본 지방도시의 관광은 한국인이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별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에서도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한 외국인은 중국 838만 명, 한국 753만 명, 대만 475만 명 순이었습니다. 지난 1일 일본의 무역 규제가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는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여행 취소가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일본 여행 상품을 아예 내린 여행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 여행만 안 가도 일본의 보복성 무역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발표한 2017년 국제관광 수입 순위 중에 일본은 전체 10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만큼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다는 뜻입니다. 2016년 일본 관광업에 대해 분석한 맥킨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관광업은 일본 경제의 중요한 기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맥킨지는 그러나 일본을 찾는 여행자 수의 72%가 특정 국가인 만큼 쏠림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일본 무역 규제가 지속되고 한국의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더욱 확산된다면 한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일본 지방도시 관광사업은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 불매 운동 여파로 관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지방도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면 무역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아베 정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Conclusion 페페TV. 이상 일본 불매운동으로 일본 여행의 취소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로 먹고 살던 소도시의 일본인들이 불쌍하게 되었네요. 근데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사람들이 다 아베 찍었고 이번에 치러진 선거에서도 자민당을 아직 먹고 살만한가 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지금 페페TV를 구독하시면 로또 되시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좋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배로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선뜻 구독 버튼에 손이 가지 않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자세히 오래도록 페페TV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페페TV에서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여러 사회 이슈들이나 알고 싶은 소식들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팩트만을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의견, 비판적인 의견 두루두루 살펴 좋은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안 좋은 말보다 이쁜 말로 달아주시면 컨텐츠 제작하는데 페페가 힘이 납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페페TV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위안부
일본인들은 이안후라 불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의 욕구 해소를 목적으로 강제적, 집단적으로 일본군에 의해 징용된 여성을 말합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심지어 네덜란드 여성들까지 일본군에 징발됐는데요.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네덜란드 정부는 당시 네덜란드인 여성을 강제적으로 위안소에 연행했던 일본군 장교들을 재판부에 회부했고 피고 13명 가운데 오카다 육군 소자에게 사형을, 11명에게 최고 20년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다시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해 집중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영면한 인물 중 세계적으로 울림을 가진 이들을 선택해 집중 조명했는데 네덜란드계 호주인 얀 루프 오헤른에 대해 다뤘습니다. 일본군에게 납치돼 인도네시아에서 3개월 동안 위안부로 강제 수용됐던 여성입니다. 유럽계 위안부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였는데요. 그녀는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죽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치욕적인 과거를 감추고 평범한 주부이자 두 딸의 엄마로 살고 있었는데 1991년 고 김학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사실을 공개 증언한 영상을 접한 뒤에 용기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제당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는 모든 위안부 피해자가 죽으면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에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치나 먹고 제일 무서운 것은 일본 사람이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것. 제일 그걸 내가 떨었거든. 언제나 하도 여러 번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사실 무서워서 증언을 못했어.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강제로 달려들 때는 정말 기가 막혀서 하도 입술을 깨물고 도망을 가려고 뿌리치고 도망을 나오다가 붙잡혀서 끌어가면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고 말이 안 나와. 그때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 내 마음이 아주 그냥 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생각을 하면 16살 난 것을 딱 끌어다가 그 군대에다가 일본 군대에 넣어서 그렇게 참 강제로 그 모양을 해서 사람 이 꼴로 만들어서 평생을 이렇게 혼자 살면서 참말로 남 안 보이는 데에서 밤낮 눈물로 세상을 살게 하니 정말로 기분을 그 화를 어떻게 해야 풀지를 모르겠어. 아주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하게 죽겠어. 아주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주 펄펄 뛰다가 그래서 더 이렇게 되는가 봐.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러는가 봐. 호흡곤란이 라고 전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 살아생전 일본 천황의 진심 어린 사과라는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타계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한국 법원이 위안부 증언 30년 만인 2021년에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한 명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국제강행교범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의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 해도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국가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했을 경우에까지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를 도출된다. 판결했습니다. 한국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일본 정부는 난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일본 정부에서는 국가 면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한국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충격은 일본 민간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징용소송을 웃돌고 있다. 보도했고 아사히신문은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의 사법적 판단은 향후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라며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이 한일 외교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도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중 보도했는데요. BBC는 이번 선고는 사건 접수 이후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 사건이 접수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7년 5개월 만이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토 카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정례 기자회견에서 말했고, 일본 외무성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주일본 한국 대사를 불러들였다. 일본은 줄곧 국가 면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주권 면제로도 불리는 국가 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라는 국제관습법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아무리 한국 법원이 옳은 판결을 내려도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의 배상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일본이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스가 총리도 논리적으로나 팩트를 기반해 어떠한 반발도 하지 못한 채 오로지 국가면제 국제관습법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는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국제법상 주권 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순방 중이었던 모태기 외상은 브라질에서 강경화 장관의 통화를 요청했고, 전화통화에서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이미 매우 심각한 관계인데 이번 판결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할 우려가 커졌다. 그간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전했고, 강경화 장관은 이러한 모태기 외상을 마치 떼쓰는 아기를 다루듯 일본 측의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본의 속을 뒤집어 놓은 꼴이 됐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전 외무상은 이렇게 악수에서 악력을 통해 강경화 장관이 고노다로의 손을 하얗게 만들어 한일 신경전에서 일본을 시원하게 눌러버린 강경화 장관이 이번에는 때를 쓰는 일본의 전화통화 한마디로 외교 수준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서한을 보내 일본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검토를 촉구하며 일본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정부 교체기에는 바이든 당선인 측 주요 외교안보 인사를 만나지 못하는데, 강경화 장관은 이미 미국에서 바이든 측 인사들을 만났고 발빠른 외교 덕분에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협력 관계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새 행정부에서 매우 고무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라며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9일 남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의회 난입 사태에 이어서 최근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글을 올리자 트위터가 추가 선동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현재 전 세계는 누가 먼저 바이든 행정부와 성공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하느냐의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강경화 장관의 발빠른 외교가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